안녕하십니까. 조셉스 월스트리트 리포터의 조셉입니다. 미국에서 MBA를 취득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증권사에서 근무했던 제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미국 증시의 맥락을 아주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Fed,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 그 이면입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춰 3.5%에서 3.75% 범위로 결정했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예상대로 내렸구나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인하 그 자체가 아니라 이사회 내부의 균열이었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는 9대 3이었습니다. 만장일치가 아니었죠. 반대표를 던진 3명의 위원은 이번 0.25%포인트 인하에 반대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9대 3 표결로 금리 인하를 승인했는데 이는 연준의 일반적인 결정보다 적은 표차였습니다. 연준 이사 스티븐 미라는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기를 원했고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오스틴 굴스비와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 제프리 슈미드는 아예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상황은 연준의 최근 금리 결정이 내부적으로 분열되었음을 보여주며 9명 찬성, 3명 반대라는 이례적인 투표 결과와 함께 이견을 보인 인사들의 구체적인 주장, 즉 0.5%포인트 인하 혹은 동결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Fed의 의장이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위원장이기도 한 인물은 위원들이 경제 전망과 공개 발언을 통해 다양한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금리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수요일의 이례적인 반대 의견 수와 성격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그의 후임자가 안개 속 교차로에 놓인 경제 상황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단합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후나 혹은 몇 주 후에 제롬 파월 후임으로 새로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눈여겨보아야 할 또 하나의 소식은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제롬 파월에 이어서 새로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선출될 인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케빈 해셋과 케빈 월시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 1순위로 꼽았으며 차기 의장이 금리 정책에 대해 자신과 협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페드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케빈 해셋이나 케빈 월시 같은 인물들은 지금 경제는 호황이니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춰 성장을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직 오바마 행정부 경제자문위원이었던 모하메드 엘 에리언 역시 연준이 더 일찍 인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죠. 결국 지금 시장은 연준의 뒤푹 정책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미국의 GDP는 4% 성장하고 주식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왜 소비자 심리, 즉 Consumers Confidence는 바닥을 기고 있을까요? 저는 이 괴리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투자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 그 원인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누적된 물가입니다. 인플레이션 수치는 낮아졌지만 이미 지난 2년간 20에서 30% 올라버린 햄버거 가격, 월세 등등 이러한 물가는 그대로입니다. 가게의 지갑은 이미 얇아질 대로 얇아졌죠. 둘째, 바로 AI의 역설입니다.
기업들은 AI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오릅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선 어떨까요? 내 일자리가 AI로 대체될지 모른다는 고용 불안이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즉, 성장의 과실은 기업에게 가고 고용의 불안은 가게에 머무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럼 결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역설적이지만 답은 나와 있습니다. AI 혁명의 과실을 독점하고 있는 곳, 바로 빅텍입니다. 노동소득이 불안하다면 우리는 자본소득으로 그 해지를 해야 합니다. 저는 특히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막대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AI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금리가 내려가면 다시 활발해질 기업들의 M&A와 자금 조달 시장을 생각할 때 골드만삭스나 시티그룹 같은 대형 은행주도 아주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페드는 늦었지만 우리는 늦으면 안 됩니다. 페드의 우유부단함 속에서도 숫자로 증명하는 기업은 계속 우상향할 것입니다. 다음 리포트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빅텍 중에서 현재 밸류에이션상 가장 매력적인 구글을 낱낱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이 기회인지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셉스 월스트리트 리포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조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